한덕수 행보도 재밌어요. 그냥 노인네들만 만나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손학규, 이낙연, 김종인, 정대철 아주 옛날에 흘러간 사람들만 만났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근데 자기도 그러니까 한덕수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이번 대선판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게 언제였냐면 2월 달에 시작된 거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월 달 초반에 윤석열이 파면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네네.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4월쯤에 열릴 수도 있다. 4월 말 5월 초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형태는 대선 주자가 필요했었던 거고 대선 주자로서 얘기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덕수였던 거 아닙니까? 한덕수를 차출을 해서 나오게 하자. 그랬을 때는 한덕수가 가장 만만한, 그러니까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실제로는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 아래에서 2인자로서 고분고분 다 따랐었고, 그 다음에 또 윤건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고, 친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앉혀서 어떤 형태인지 윤건희 또는 친윤 체제를 당에 완벽하게 공고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한덕수도 그런 상황을 모르고 야 내가 나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좀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국민의힘의 명령이나 윤건희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고 그 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 몇몇 사람 만나는 거고 그 외에 오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오더가 안 나온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당권 선거라고 봐요. 저는 조기 대선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윤건희와 친윤 세력이 당권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걸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김재원, 그러니까 그 뭐죠? 김문수 아래 있는 김재원 그다음에 의원 차명진. 요 만만치 않습니다. 요 두 사람들 만만치 있어요.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 안 해도 좋아. 우리 지금 어때? 니들 내가 죽일 거야. 내부에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잘못 물렸죠. 네. 잘못 물린 거기에 뭐 박계동도 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저 김재호는 내년에 대구시장도 하고 싶고 네. 뭐 각자 셈법이 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선대위 체제가 되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대선을 지더라도 당의 어떤 기득권을 본인들이 접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뭐가 있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수많은 뭐 지방 의원들과 뭐 도지사, 군수, 그러니까 후보가 제일 많은 때가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만큼 권한이 혹은 이익이 많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장이 열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김재원 같은 분이요. 본인이 이제 공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이른바. 본인이 선수로 뛸 수도 있죠. 그렇죠. 대구시장에 나가고 셀프 싶어 공천해도 하니까. 되고, 네. 예, 공천권도 생기고, 내가 그동안 신세졌던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들, 뭐 이렇게 무난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데 이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한덕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 만나고 다니냐. 뭐 정대철, 이낙연 네네. 뭐 이렇게 등등 만나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면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이 그런 분들을 만나야 조금 더 젊어 보여서 그러는 건가? 김종인, 상대적으로? 김종인, 손학규보다는 조금 젊긴 한데 네, 만만치 않죠. 젊어 네. 보이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한간에는 또 많은 그 시민분들이 뭐 저는 경로당이다. 예, 당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이런 당이 아니라 경로당이다. 경로당의 후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만났는데 또 엄지와 엄중이의 만남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엄지는 이제 그 한덕수를 지칭하는 별명이 네네. 엄지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엄중. 이낙연 전 총리가 별명이 또 엄중 이낙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와 엄중의 만남, 네네. 엄엄 만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릴 만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저 국민의힘의 대선판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걸 증빙한 거죠. 근데 수준이 어느 정도 돼줘야 사실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근데 한쪽에 저렇게까지 붕괴될 수 있나? 저런 사람들이 최근까지 집권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매우 퇴행적인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 과거 정치를 상징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내부에서 어떤 정치의 선한 측면들보다는 갈등들이나 싸움들을 활용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많은 그 과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중도에 표가 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만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나면 중도 확장성이 있을 것처럼, 그리고 또 거기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입니다만 반명 빅텐트 또 개헌 빅텐트라고 하는 걸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는 매우 공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의 현장의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현장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공학적 판단이 얼마만큼 허황되고 현실과 떨어져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현장을 가지 않으니까 그 쪽방촌 가가지고도 가서 직접 그 한덕수가 만난 게 아니라 쪽방촌 앞에 갔어요. 앞에 가서 그냥 마이크 들고 뭐 되게 약자와의 동행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정책도 없잖아요. 약자와 어떻게 동행할 거야? 그 내용도 없어요. 사랑한대요. 사랑. 그 사람 거부하고 싶은 그다음에 개헌도 마찬가지인데요. 개헌의 내용이 없어요. 뭘 개헌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좀 진짜 그야말로 과거 정치의 퇴행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요. 좋아요도 눌러가면서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어떤가요? 이제 강원 지역 쭉 돌아다니다가 뭐 충북, 영동, 옥천, 뭐 단양 이렇게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랄까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쭉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한덕수와의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뭐 제가 그 한덕수와 이재명 후보를 비교한 것 자체가 뭐저 사과하세요. 입이 좀 더러워지긴 네네. 합니다만은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소위 말하면 무슨 놀이동산 오는 것처럼 사진만 찍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짜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모욕이고 조롱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 다니면서 뭐 경호가 좀 살벌하긴 합니다만은 많은 시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 적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뭐 어떤 민원과 정책 제의를 해서 하셨어요. 시장 같은 데서. 근데 앞에 계신 분이 어쨌든 조금 이렇게 경호상, 아까 뭐 이 부분 다음에 얘기하고 약간 치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 들을게요.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 다 적고 귀담아 듣고 또 쓴소리도 귀담아 듣고 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이 저 대선 후보는 과연 저게 바로 격에 맞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목요일에 그 황당무계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잖아요. 네네. 흔들릴 법한데 뭐 당연히 국민만 믿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일정을 다 순서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역시 국민들 믿은 결과가 뭐 아직 잠시긴 합니다만 그 재판도 연기가 됐고 그 100만 명의 서명을 이틀 동안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저서 말처럼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몸소 또 받아들이고 있고 몸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그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건폭으로 몰려가지고 죽음으로 내몰린 양희동 씨라고 네. 양희동이었어요. 2년 전 사건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이다 막 카르텔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죽음을 선택했죠. 사실 강요당했는데 이분 부인이 사는 데가 속초인데 속초에 이재명 후보가 왔을 때 못 만나고 단양에 왔을 때 글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주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 다음에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일부러 또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자간담회 같은데 너무 불쌍하다, 너무 마음 아프다. 뭘 그렇게 노동자들이 당연히 일감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검경 동원해가지고 정권에서 전 요 대목이 참 좋아 보였어요. 뭐 남의 고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통과 연대하려는 고통을 보는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아유 네. 불쌍하다, 마음 아프다. 이게 전 정치인의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전 정치인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 삶을 더 잘 알죠. 그 지금은 그나마 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됐지만 그 당시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소년공이면 무슨 예를 들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거의 가장 처참한 삶을 누렸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권 변호사를 하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엄청난 기득권 세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갔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해동 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기득권들의 어떤 침탈, 인권 침해 속에서 그것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걸고
부당한 노동자들의 삶을 갖다가 어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분신이라는 걸 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보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약자에 의한 약자를 위한 약자의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골간을 만드는 게 국가라는 측면에서 정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재명 후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그널들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재명 지금 후보가 현 상황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도 매우 어렵고 민주주의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을 회복할 다수유권자 연대를 만드는 거다. 다수유권자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보와 중도도 중요합니다만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행보를 강원도 경북 지역을 가면서 다수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전 정치적 행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잘 잡았다. 예를 들면 일정과 메시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험지라고는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들을 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와 국민들이 만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힘을 많이 찍었던 지역도 여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과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렇게 판이 또 가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랑 우두머리. 산보를 다니네요. 보리밥집에 갔다가 한강변을 개 끌고 산책을 해요. 이게 뻔뻔한 거죠. 이건 뭔 영어 한마디 하면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거 나는 건재하다. 건재하다. 나 이러고 다니고 있다. 나 건재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재판도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너 봤지 판 봤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예요. 오늘 지금 길 변경된 거 말고. 봐봐 이재명 날아갈 수도 있어. 후보 못 될 수 있어. 다시 내 세상이야 라고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은 보고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개사가 기억나시죠? 네. 광주 그 5.18에 대해서 뭐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되니까 개에다가 사과 준 그 개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개 데리고 다니면서 국민에게 제가 내란 일으켰고 계엄 일으켰고 국민을 어렵게 했고 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의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한 건 뭐가 잘못했는데 나는 건재해 아무렇지도 않아 앞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도 안 받을 거야 나한테는 지규현 같은 사람 얼마든지 많아라고 국민을 조롱하고 그런 태도를 보여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꼴배기 싫어서도 아니지만 그 모습이 정말 국민께 정말 약 올리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일종의 자신감을 얻은 건가요? 뭐 의도적인 거잖아요. 한강변에 한강시민공원에 나왔다는 거. 입이 올리면 기분이 나빠서. 네. 일단 보니까 이 댓글에 보니까 좋아요를 3번이나 눌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워낙 그 좋아요를 강조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1895년인가요? 김홍집이 돌아다니다가 백성들한테 몽둥이 맞아서 죽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고 항상 제가 볼 때 게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이대랑 대법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등장하게 되면 이거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12월 3일, 4일 민주주의가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나와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판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지기현 때문에 밖에 나오고 심우정 때문에 계속 주저앉을 수 있게 됐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개를 끌고 산책을 나가면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오늘 그 형사 7부의 결정을 보면서 엄청나게 예를 들면 낙담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개 끌고 나오지 못할 거다.
또 앞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내버려 둘까? 당장 한덕수 같은 경우도 그 5월 5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에서 막 얘기하다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갔어야 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욕 좀 크게 해주십시오. 아 근데 또 저 파면당한 대통령에도 또 경호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뭐 몇 명 욕도 없어요 아까워요. 경호관들은 욕도 아까워요. 멀리서 욕하면 되죠. 뭐. 아이 참 날씨는 좋은데 아 똥말 봤네 이렇게. 아이. 아 오늘 똥말 봤네 밖에 나왔네. 아니면 개판이네 뭐. 내란 수계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내란 우두머리 저기 있다 왜 안 잡아가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저는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이 정말 위대하고 품격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이 좀 불안정한 나라에서 저렇게 내란 수계 피의자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요 한 10초 만에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네. 그만큼 아니, 우리 그러니까 우리 문명 국가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위대하신 국민의 시민 의식이 정말 높다. 윤석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국민인 걸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석열에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